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한국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둘 다 아주 흥미로운 하루를 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코스피는 그냥 살짝 오른 정도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고요. 그렇죠. 또 부동산 시장은 겉으론 잠잠해 보여도 속으로는 미묘한 심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두 시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환율이요. 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가 뭔지, 두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변동성이 아주 격했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30% 상승한 3,857.78로 마감했는데 이게 장중에는 3,946.61까지 치솟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단 말이죠. 네, 거의 다요. 특히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시장을 뭐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AI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과 차액 실현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충돌이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요. 네, 장 초반의 그 폭발적인 상승세는 간밤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죠. 아,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이었군요. 맞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 소식 하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증시 개장과 동시에 불을 붙인 셈이군요. 딱 그랬죠.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왜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오후 들어서 힘이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투자자들의 동상이몽 때문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요? 네, 수급 데이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 만에 드디어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약 1,160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오,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렇죠. 시장의 기둥 역할을 해준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개인과 기관은 이때다 싶었는지 각각 약 275억 원, 793억 원어치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외국인들이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장을 이끌고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린다고들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오늘은 그 반대 현상 혹은 외국인이 불을 지피면 국내 투자자들이 그 불의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모습이 나타난 셈인데 이건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구글 AI라는 특정 호재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단정하긴 좀 이르지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영리해진 거죠. 해외발 호재가 떴을 때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단기적인 과열을 이용해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그런 스마트한 움직임이 늘었다는 분석이고요. 아하.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장 전반의 기초 체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죠. 오늘 하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은 밀고 국내 투자자는 당기는 힘겨루기가 하루 종일 팽팽했던 거네요. 네, 팽팽하죠. 제공해주신 자료에 네이버 증권 화면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 있었는데 이런 전강후약 패턴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오늘 오전에 주식 앱을 켜셨다면 시뻘건 상승 기둥과 빠르게 체결되는 거래량에 흥분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이버 증권 실시간 호가창을 보면요. 오전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족죠.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수로 보이는 큰 매수 주문 덩어리들이 그걸 다 집어삼키면서 주가를 위로 밀어 올렸을 겁니다. 아, 매수 대기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훨씬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며 위로 쭉쭉 올라가다가 오후에는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올라가려는 힘을 막아버리는 뭐랄까 일종의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후 들어서는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자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점점 두터워지고요. 네. 반대로 추가 매수세는 주춤하면서 매도 호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 체결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지고요.
아,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게 보이는군요. 네, 이때부터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시였죠. 이런 디테일을 알고 보면 단순히 지수 그래프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단순히 주가 그래프만 볼 게 아니라 실시간 거래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그리고 특히 뉴스 공시 탭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뉴스 공시 대비요? 네. 예를 들어 오늘 자료에 언급된 네이버 주가의 움직임을 보죠. 장중에 주가가 유독 흔들렸는데 이건 단순히 시장 전체의 수급 문제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당일 나온 합병 관련 보도 같은 그런 개별 이슈들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함께 봐야 시장의 진짜 속살을, 그날의 진짜 주인공과 빌런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하루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군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지친 자금들이 결국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쪽 분위기도 만만치 않을까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와는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가 11월에 119로 지난달 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 그래도 100은 넘네요. 물론이죠. 지수가 100을 훌쩍 넘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세가 꺾였다는 거죠. 아, 기세가. 네, 10월까지만 해도 아주 강했던 상승 기대감이 정부의 15.15 대책 같은 정책 변수를 만나서 일단 숲을 고르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는 한풀 꺾였는데 자료 다른 부분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심리와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원화 약세의 착시 효과가 등장합니다. 원화 약세의 착시 효과요? 네, 국내 언론 보도는 대부분 원화 기준으로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죠. 내 아파트가 10억에서 11억이 됐다는 식으로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대입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 계좌에 찍히는 건 원화잖아요. 제가 해외에 살거나 달러로 자산을 바꿀 게 아니라면 원화 가치가 어떻든 내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1억이 된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게 왜 착시라고까지 불릴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내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가격이 중요하죠. 하지만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건 국내 자금만이 아니거든요. 아, 해외 투자자. 네,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번 보죠. 그들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 한국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10% 하락했다면 원화로 표시된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도 그들에게는 그냥 본전치기인 셈입니다. 아, 달러로 환상하면 수익이 0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해외 자본 입장에서 한국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우리 자산의 실질 가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안 되고 글로벌 자금의 눈으로 봐야 시장의 진짜 체력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착시라는 표현이 이제야 와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집니다. 또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금리 수준 전망 CSI가 98로 상승했는데 이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예고편인 셈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살짝 꺾였는데 비용 부담은 커질 거라는 예상이 늘어난 겁니다. 투자 심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게다가 이 심리 변화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순 고르기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대기 수요가 탄탄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지만 최근 몇 년간 급등했던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금리 인상 우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한풀 꺾였다는 말이 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약한 곳부터 먼저 반응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힘겨루기,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변수를 앞둔 숨고르기. 이렇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까 이 둘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 연결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두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자금의 흐름과 환율입니다. 자금의 흐름과 환율. 네. 먼저 자금의 흐름, 즉 돈의 물줄기를 보죠. 만약 정부가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세제 개편이나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등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까요?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자금 중 일부가 저쪽은 먹을 게 많아 보이는데? 라며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에 쏠려있던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가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군요. 그럼 또 다른 연결고리인 환율은 두 시장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나요? 부동산 시장에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화 약세는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주식시장에도요? 네. 앞서 외국인이 1,16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만약 원화가 지금보다 더 강했다면 그들은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즉,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 수익률을 깎아먹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 매력도 저하 문제와 더불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아, 금리 인상까지?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인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환율은 두 시장에 보이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계속해서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려면 개별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그 시장들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환율이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토대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께 어떤 실전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긴 호흡으로 자산을 불려가고 싶은 투자자,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늘 같은 전강후약 장세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요? 네, 장 초반에 급등한다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보여줬죠. 오히려 이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이용이라면요? 예를 들어 오전 급등 시에는 추격하지 않고 오후에 상승폭이 반납되며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한다. 혹은 나는 오늘 5% 수익 나면 절반은 무조건 판다. 이런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호가창의 매수 매도 잔량 변화를 보면서 시장의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계속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데이터로 승부해야 하는군요. 그럼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같은 날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줍니다. AI란 거대한 성장 동력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밀렸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시장이 과열을 스스로 시키는 건강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좋은 가격에 우량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 기회로 볼 수도 있군요. 네, 하루의 전강후약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활용할 기회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전체의 기대감이 꺾일 때 오히려 입지가 좋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핵심 자산의 가치는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네. 단기적인 심리 변화에 휩쓸리기보다 금리, 세금, 환율 같은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AI라는 미래의 꿈과 차익 실현이라는 현실적 욕망이 치열하게 충돌한 하루였고, 네, 아주 치열했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던 기대감이 정책과 금리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의 배경에는 원화 약세라는 공통된 변수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변수가 단순히 환율 숫자 이상의 의미, 즉 우리 자산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산 가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분석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 하고 금리 상승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는 현재 상황. 어쩌면 우리는 자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